네, 강프로입니다. 한화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3.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6월 10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에는 거의 뭐 준상한가? 요 정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뭐 등락하는 구간이 조금 있었지만 6월 13일 날 금요일 날 또 3.7% 상승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6월 13일 날 상승한 부분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끼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는 상황에서 일단 미증시 조정 받았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코스닥은 2.6% 하락할 만큼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 내용 먼저 체크를 하고 갈게요. 보세요. 조정을 받을 때 받았다.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컸고 3,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조정인 거지 뭔가 뭐 지정학적인 위험으로 인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거의 뭐 전면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 랠리가 끝나는 거 아닌지, 그리고 미증시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미증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시면 1.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야, 이제 반등 뭐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 필요한 조정.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런 조정은 약간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추세적인 이탈은 불가능하다. 만약에 추세적인 이탈이 나올 것 같았으면 나스닥의 반등,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하락 구간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이런 정도의 큰 반등이 딱 한 달, 두 달 만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는 거의 고가를 회복하는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전쟁이 터졌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왜? 이란에 대한 공습 그리고 이란에 대한 반격 플랜 안에는 산유국에 대한 석유 시설을 타격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크게는 12% 정도까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JP모건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보면 120불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내용까지 있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급등락이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해서 본다면 우리는 시장이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받아야 될 때 받았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시장이 필요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왜 하나 시스템이 강세를 보일까가 아니라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다 강세를 보였느냐,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빠진 종목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보자고요. 에코프로 BM 그쵸? 어때요? 5% 빠졌습니다. 근데 추세가 안 좋아요. 근데 원래부터 강했었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뭐 방산이라서 전쟁 터졌으니까 방산이라서 올랐다 이렇게 보지 말고 기존에 강했었다니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호재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하나 시스템을 포함해서 주도주들은 거의 대부분 매매를 합니다. 투산 에너빌리티 그쵸? 한국조선해양 그쵸?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추세가 안 좋았었던 종목, 하락 추세에 있었던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빠지니까 5%를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한 달,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2만원부터 56,000원이니까 6만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미국의 성장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다면 시장 추세를 이탈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 성장을 건드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유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중동 불안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자, 유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일단 73달러에 끝났고요. 상승폭은 7.2%입니다. 고가까지 본다면 하루에 12%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고요. 실제 JP모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나왔느냐? 120불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120불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트럼프도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든가 산유국들의 바로 붙어 있잖아요. 산유국들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유가는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겠죠. 최소한 지금 4.5% 금리,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래 올해 0.5%를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5%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시장 영향을 받는 상황이 다음 주부터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성장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하면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겠지만 보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쵸? 좀 빠지긴 빠졌는데 이격을 조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강하다. 전 오늘 요 얘기만 드리려고 나왔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어떤 상황이 되겠다. 제가 타임라인도 정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에 대해 선제적이고 정밀한 합동 공습을 감행했다. 미국은 그쵸, 이번 이스라엘 군사 행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들을 타격을 했고요. 테헤란까지 건드렸습니다. 수도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그리고 참모총장, 군 수뇌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핵물리학자도 2명이나 죽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목표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도를 타격을 당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대통령은 바지 사장입니다.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하메네이. 그렇죠? 사실상 종교 집단 아닙니까? 시아파의 거의 뭐 맹주인데 종교 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은 그냥 말도 못합니다. 그냥 그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건데 그 최고 지도자가 종신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신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못 굽혀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디까지 확전이 될지 어떤 식으로 협상이 나올지 이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유가가 움직이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수 있고 미국이 조정받을 수 있는 최대폭은 금리를 늦게 낮추면서 발생하는 딱 거기까지지 성장을 못해서 AI 투자를 안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시장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 시스템은 어떤 부분이 발생했었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비엠. 우리가 하나 시스템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공매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수급은 이렇게 돼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보는 부분은 주식 투자를 언제 매수해서 언제 수익 구간을 만들고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할 건지 그리고 이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를 잡을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타점은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딱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23년도에 고가 딱 찍고 빠지고 나서 지금 제대로 된 반등 있기는 있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19만 원부터 어디까지 올랐나요? 30만 원 조금 넘는 가격대니까 거의 한 70%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지만 하락폭이 너무 거칠게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추세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다. 그러면 우리가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나와야 돼요? 22평 수렴하는 과정에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22평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쭉 빠졌는데 이동평균선은 평균치잖아요. 쭉 빠지면서 발생하는 뭐 돌파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22평 정도를 돌파하는 상황을 매매 타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22평을 수렴하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되고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고 뭐 전쟁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빠지지 않았느냐.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미치는 영향이 즉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이 한국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예측이 아니라 왜 추세가 약했었던 종목은 빠졌고 추세를 유지했었던 종목은 올랐냐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조선해양 빠졌어요?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선반영이 되어진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호재가 계속해서 붙는다. 어떤 호재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산업군에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발전하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주식시장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수 있다는 내용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경고가 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한화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신고가 구간에서 가격대를 유지해가고 있었을까요? 그쵸? 우리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좀 사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천재기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달 동안 2만 원짜리가 6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0.7%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오히려 올랐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조치를 또 나오겠죠. 그럼 또 유가 폭등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운주는 이거보다 더 하겠죠. 근데 해운주보다 지금 현재 조선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해운이 아니라 조선주를 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 시스템도 다음 주에 계속된 불안 요인들이 있겠죠.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원래 강한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신규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신고가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걸 어떻게 할지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신고가 종목군들을 또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요 내용 6월 13일입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이란 공격 딱 9시 24분 8시 59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선물이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어떤 내용인지 찾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어때요? 목표물은 미확인이다. 그쵸? 속보가 나온 것도 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군 이란 공습했다. 그쵸? 목표물은 미확인. 근데 지금은 다 밝혀졌죠. 테헤란 때렸고요. 그쵸? 핵시설들 타격을 했습니다. 군 수뇌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인사들 2명이 죽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스라엘 이란 공격 유가 급등. 오전 9시 26분이에요. 6월 13일 날 금요일입니다. 나스닥 선물 급락, 코스피 하락 전환, 두산에너빌리티 포함 보유 종목은 몽땅 보유한다. 그쵸?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제가 보유 종목 체크.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초기 매수 물량이 이미 130% 수익 돌파. 원래부터 강했으니까.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하나 시스템 방산. 그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도 매수한 내용을 보면 한화 시스템 보세요. 실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때도 어때요? 하나 시스템. 그쵸? 18% 상승 57,000원일 때입니다. 지금 55,000원이잖아요. 그쵸? 타점 공유할 때까지 몽땅 보유. 매도하지 말아라. 그쵸? 보유 시그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내용 보세요. 5월 14일 날 하나 시스템 43,950원일 때 45,000원까지 1,000원 올려 잡아라. 근데 이게 바로 잡는다 그래서 1,000원 올려 잡힙니까? 아니죠. 아래 호가부터 체결됩니다. 매수해라. 왜? 시장보다 강했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이니까. 주도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주식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을 잡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었던 게 뭐죠? 신고가죠. 그렇죠? ABL 바이오입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안 된다는 거고 수익 구간 어때요? 4월 15일 날 76% 수익 구간 어때요? 신고가에서 매매를 했다.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서 매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강조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 수익 구간. 보세요. 5월 30일 날 67% 남아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또 샀거든요. 그렇죠? 이미 130%의 수익 구간을 넘어섰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하나 시스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한 주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오는 구간까지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매도한다? 예상대로 갔잖아요.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4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한 주도 안 팔았고요.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는지, 그리고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을 내는 거 어떤 식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알아야 하니까 하나 시스템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화 시스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신고가 종목, 주도주를 매매해야 시장에서 급등락하는 구간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 매매하면서 손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계획적인 손절, 즉 신고가 구간에 강한 종목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많이 빠졌으니까 사고 이런 부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모든 상황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 구간이 크게 터진다,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 위에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무엇보다 한화 시스템과 함께 6월 달에 발생할 수 있는 주도주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